네, 여러분 저 세 번째 시간 1207번부터 볼게요. 1207번. 자, 재작년 경관 시험인데요. 경찰 공무원 근무 시간 등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경찰기관 상시 근무 공무원의 근무 시간 등에 관한 규칙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아래 해설을 먼저 좀 보시면 그 해설에 정의해 놓고 6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6가지가 두 개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해서 상시 근무하고 교대 근무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휴무하고 비번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휴게랑 대기랑 구분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상시 근무는 야간 휴일에도 근무하는 걸 이제 상시 근무라고 하고 항상 근무하는 거 상시 근무, 야간 휴일에도 근무하는 거 상시 근무. 교대 근무는 그 상시 근무를 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나 한 팀에서 24시간 근무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교대 근무가 나오는 것이죠. 교대는 반복 주기에 따라서 교대로 하는 것이 교대 근무입니다. 상시 근무를 하려고 하면 교대 근무가 돼야 이제 상시 근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시 근무는 야간 휴일에도 근무하는 것을 상시 근무라고 하고 교대 근무는 반복 주기에 따라서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교대 근무라고 하고요. 자, 휴무가 있고 비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무가 있고 비번이 있는데 거기 휴무를 보시면 휴무는 근무일에 해당하도 불구하고 쉬는 거예요. 오케이? 휴무는 근무일인데 쉬는 거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사부제를 하면 주, 야, 휴, 비로 이렇게 가거든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사부제라면 주, 야, 휴, 비례니까요. 그래서 이날은 주간 근무하잖아요. 이날 야간 근무하면 야간 근무를 할 때 저녁 한 7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7, 8시까지 근무를 하지. 그래서 휴가 그날 새벽에 근무를 하는 거야. 근무일인데 일정 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 쉬는 거죠. 그래서 휴는 근무일에 그날 새벽에는 근무를 한다니까요. 전날 저녁 7, 8시부터 다음날 아침 이날 아침 7, 8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죠. 하고 이제 들어가서 나머지 시간이 근무일인데 쉬는 거죠. 그걸 휴라고 하고 이날은 아예 그냥 근무일이 아닌 거죠. 아예 그냥 생판 근무일이 아니고 다음날 주간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휴무라 함은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끝에 일정 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휴무라고 하고 비번이라고 하면 아예 자유롭게 쉬는 것, 즉 근무일이 아닌 거죠. 근무일이 아니고 아예 그냥 자유롭게 쉬는 것을 비번이라고 하고요. 자, 휴게가 있고 대기가 있습니다. 자, 휴게나 대기는 다 근무 도중이에요. 근무 도중. 자, 근무 도중에 휴게는 근무 도중 그냥 자유롭게 쉬는 거예요. 식사 시간을 포함해서 여러분 식사 시간 월급 줘 안 줘? 안 주죠? 우리 하루 8시간 근무라고 하는 것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데 실제로 시간을 따져보면 9시간이에요. 9시간인데 하루 8시간 근무지 않습니까? 식사 시간을 빼고 8시간인 것이죠. 식사 시간은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휴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게 시간도 근무 도중 자유롭게 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 시간을 포함하고 이 휴게 시간은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찰이 밤근무 하지 않습니까? 밤근무하면서 휴게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휴게로 지정하면 월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대신 밑에 대기로 지정하면 월급을 줘. 왜냐? 대기는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든요. 일정하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서 한다든지 일정한 의무. 그래서 거기 대기를 보면 신고 사건 출동 등 치안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태세를 갖추는 거. 근무 태세를 갖추고 쉬게끔 해놓은 것이죠. 쉴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휴게는 아예 그냥 자유롭게 쉬는 것이고 대기는 근무 태세를 갖추고서 쉴 수 있게 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초 위에 보시면 1207번 1번 상시 근무는 일과 후나 휴일에도 근무하는 거죠. 그래서 자 상시 근무라면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해서 대응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 그 뒤에 근무조를 나눠서 일정한 계획에서 반복주에 따라 교대, 이것은 교대 근무죠. 교대 근무. 상시 근무는
일과 후나 주말에도 휴일에도 근무하는 것이 상시 근무고 이렇게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를 하는 것은 교대 근무고 그래서 교대 근무를 상시 근무에다 넣어서 이제 틀렸고요. 자, 이번에 대기라 함은 근무 도중 자유롭게 쉬는 거 식사 시간을 포함해 대기가 아니라 휴게죠, 휴게. 월급을 주지 않는 거. 대기는 근무 태세를 갖춰서 쉬는 것이 대기고요. 자, 3번에 비번이라 함은 그 교대 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다음 근무 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거. 비번 주야 휴비의 비. 근무일이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쉬는 거 맞고요. 3번 맞고요. 자, 4번에 휴게 시간이라 함은 근무일에 해당하도 불구하고 쉬는 거. 근무일에 해당하도 불구하고 쉬는 것은 휴무죠, 휴무. 휴게 시간이 아니라 휴무입니다, 휴무. 그래서 주야 휴비. 야간 서고 집에 들어와. 그러면 그날 새벽에 근무했잖아요. 근무일인 거예요. 근무일인데 다만 새벽에 근무한 것이죠. 새벽에 근무하고 새벽에 빡세게 근무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근무할 수 없어서 쉬게끔 하는 것이 이 휴무입니다. 휴무. 자, 오른쪽에 1208번 112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 규칙이 이번에 개정됐죠. 근데 골 때리는 게 사실은 우리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2011년도 오원춘 사건 발생한 직후부터 이렇게 5단계로 신고 구분해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112 규칙만 개정이 안 된 상태로 10년 넘게 있다가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이 핵심은 이 신고 체계가 코드 1, 2, 3에서 코드 0, 코드 1, 2, 3, 4 5개 단계로 늘어났어요.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밑에 해설부터 좀 보시면 해설부터 보시면 먼저 코드의 종류가 신고의 종류가 코드 1, 코드 0부터 코드 4까지 5개죠. 그 5개를 실전, 임박, 잠전상 이렇게 숙지해 주세요. 실전, 임박, 잠전상.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전, 실시간 전파가 필요한 거, 실시간 전파, 실전, 임박, 위험 발생이 임박한 거, 그다음에 잠전상, 잠재적 위험, 전문 상담, 상담 이렇게 갑니다. 전문 상담이면 이제 수사도 들어가는 것이고 수사, 전문 상담. 그래서 실전, 임박, 잠전상 이 각 코드의 이름을 먼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 이제 빠뜨린 거 제 14조 좀 추가로 넣어 주시라고 정오표로 넣었죠. 그 14조가 각 코드별로 현장 출동을 어떻게 하느냐. 현장 출동이 최지당비예요. 최지당비. 최우선 출동. 코드 0 최우선 출동, 코드 1도 최우선 출동.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 당일 출동, 비출동. 그래서 최지당비. 그래서 실전, 임박, 잠전상, 최지당비. 이렇게 숙지해 주십시오. 그 14조 안에 코드 4에 대해서는 없는데 사실은 코드 4의 출동은 10조 2항에 나와 있어요. 10조 2항에 비출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한꺼번에 딱 외우셔야 되죠. 최지당비. 최우선 출동, 다른 업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 출동, 당일 출동, 비출동. 이렇게 최지당비. 실전, 임박, 잠전상, 최지당비. 이걸 먼저 숙지를 해 주시고 자, 내용을 좀 보시면 그 1208번 1번 지문에 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112 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관할 구역 내 지리감각, 언어능력,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을 선발 배치해야 되죠. 왜? 112가 신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령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 안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배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경찰 공무원은 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것이 왜? 1년 이내에는 전보가 불가하니까 1년 이상 근무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112는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 감사처럼 2년 이상으로 근무 기간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2번부터 4번까지 이제 맞는 지문인데 2번 중간에 코드 4 신고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 요소에 지령하지 않아요. 이 출동 요소가 출동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이라든가 순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출동 요소예요. 근데 코드 4는 출동 요소에 지령하지 않아. 왜? 비출동이니까. 그래서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 기관이나 담당 부서의 신고 내용을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4
최최지당비 비출동입니다. 비출동을 말로 풀어서 쓰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3번에 112 신고 이외에 경찰 관서별 일반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경찰관의 현장 출동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신고를 한 경우, 즉 우리 112 신고가 112 번호로 신고 들어오는 곳이 많지만 각 지역에서는 지구대 파출소 일반 전화로도 지구대 파출소 일반 전화 뭐 02 뭐뭐뭐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112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112 신고 외에 맨 끝에 현장 출동을 필요하는 사건에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를 받은 자가, 이게 경찰관이죠. 경찰관. 해당 신고를 받은 자가 접수합니다. 이때 접수한 자는 112 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112 시스템에 우리 112로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바로 그냥 떠요. 뜨면서 추가적인 것만 우리가 이제 타자로 터서 이제 넣으면 되거든요. 기본적인 것들은 막 신고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막 입력이 돼서 바로 그냥 떠버리죠. 대신 일반 신고로 신고한 것은 별도로 사람이 수기로 112 시스템에다가 접수를 하라는 것이, 접수 등록을 하라는 것이죠. 4번에 접수 처리 입력 자료는 1년간 보존하고,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에 우리가 이제 입력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 들어왔고 입력한 내용, 그것은 1년간 보존하고, 무선 지령 내용 녹음 자료는, 녹음은 24시간 녹음, 24시간 녹음, 즉 상시 녹음하는 거죠. 녹음은 상시 녹음하지만 그 녹음 자료는 3개월간 보존합니다. 녹음은 3개월간. 그 다음에 신고 내역서 자체는 1년간. 신고 내역서 자체는 1년간. 녹음은 3개월간 보존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209번 경비업법. 자, 경비업의 종류가 시신호송특기죠. 시신호송특기. 자, 밑에 해설을 보시면 이 시신호송특기 중에서 좀 시험에 좀 나오는 것이 이 신변보호잖아요. 재산보호가 아니고. 그래서 이 신변보호 안에 생명, 신체만 들어가고 재산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계경비가 이 S1의 세콤, 뭐 KT 텔레캅 뭐 이런 것들이 다 기계경비입니다. 그래서 기계경비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제 민간인들이 그냥 돈 내고 기계경비 서비스를 신청하면 세콤에서 나와가지고 기기를 달아주죠. 뭐 CCTV도 달아주고, 그다음에 뭐 경보기도 달아주고, 그렇게 그 달아주는 거 그것이 이제 경보기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기죠. 기기. 그래서 기계경비가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해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이제 기계 경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관제 시설이 경비 대상 시설 외 장소에 있는지 내에 있는지 이걸 가지고 시험을 내요. 아마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객관식 시험이라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관제 시설이 관제센터지. 당연히 세콤의 관제센터나 KT텔레캅의 관제센터가 도시별로 하나 정도나 있는 것이죠. 대신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의 그 집이나 회사, 공장에다가 다 그 기기는 다 설치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경비 대상 시설에 기기를 설치해 줘. 근데 거기서 누가 침입하거나 그러면 그 신호가 관제센터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 관제센터는 도시별로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경비 대상 시설 외에 있죠. 그래서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즉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CCTV나 뭐 감지기나 경보기 이런 것에 의해서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에 기기로 수신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이 기계 경비입니다. 자, 특수 경비는 공항, 항공기 포함됩니다. 항공기도 포함해서 이제 그런 데다 특별히 중요한 곳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 것이 이 특수 경비입니다. 자, 여러분 1209번을 보시면, 자, 경비업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번에 신변 보호 업무란 신변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재산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명, 신체, 재산은 아니고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들어가서 틀렸고요. 자, 1210번 경비업법상 경비업. 자, 디귿에 시설 경비 업무는 공항, 항공기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중유시설의 경비 및, 그래서
그냥 시설 경비가 이 시설 경비고 이 국가 중요시설 등 중요한 시설 경비가 저 특수 경비입니다. 특수 경비. 그래서 이게 그냥 시설 경비가 아니라 특수 경비예요. 특수 경비. 국가 중요시설 등 중요한 곳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특수 경비입니다. 자, 리을의 기계 경비 업무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내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 아니 그러면 관제센터가 막 엄청나게 많겠네요. 가입한 곳에다마다 그냥 관제센터를 다 설치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경비 관련해서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 그다음에 경비 대상 시설 외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 구분할 줄 아시고요. 넘어가서 1212번 볼게요. 1212번. 자, 경비업법 1번에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해서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청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도청장. 자, 경비업이건 청원경찰이건 중요한 사항은 다 시도청장입니다. 경비업, 청원경찰, 허가받고 이런 것들은 다 시도청장입니다. 시도청장. 시도청장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자,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변경하는 것이 뭐냐면 시신, 호송, 특기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하려고 허가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종류를 바꿀 때 그럼 새로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거 똑같이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업법에서 경비업을 운영하려고 할 때 또 경비업의 종류를 변경하려고 할 때 그 두 가지만 시도청장 허가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신고 사항이에요. 경비업을 하려고 할 때 또 변경하려고 할 때 그것만 허가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신고 사항입니다. 자, 2번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경비업을 하려면 반드시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3번에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법인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 허가 기간을 한번 허가를 받으면 최소 5년은 그냥 무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13번 넘어가고 오른쪽 14번에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게 뭐야?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어요. 한마디로 신고사항 말고 허가사항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이 경비업을 새로 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중간에 경비업의 종류를 변경하려고 할 때, 변경하면 새로 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3번에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즉 시설 경비업체에서 뭐 특수 경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허가를 새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신고사항이에요. 나머지는 다 신고사항. 자, 1215번 볼게요. 자,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풍속영업소가 뭐예요? 노비, 숙모기, 무도게임 유단이죠. 노비, 숙모기, 무도게임 유단. 자, 그래서 노비, 숙모기,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래서 3번에 미용업은 아닙니다. 미용업.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미용실을 갖다가 퇴폐업소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용실, 이발소를 퇴폐업소로 좀 이용하는 경우가 옛날에 많이 있었죠.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이용업, 이발소가 좀 주요 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풍속영업규제법이 뭐예요? 이 풍속영업규제법이 풍속영업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풍속이라는 것은 전해 내려오는 것인데 전해 내려오는 것 중에서 긍정적인 것은 규제하지 않겠죠. 전해 내려오는 것 중에서 좀 안 좋은 것들을 이 규제하려고 만든 것이 풍속영업규제법입니다. 그래서 풍속영업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풍속영업소를 정의 내린 다음에 그 풍속영업소에서 음성사, 음란, 성매매, 사행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하면 처벌하는 법률이 풍속영업규제법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노비, 숙모기, 무도게임 유단,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은 거기에 있는데 이 미용업은 거기 들어가 있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노비, 숙모기, 무도게임 유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7호에 추가로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 풍속영업소로, 풍속영업 또는 풍속영업소로 추가로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은 이제
흔히 성적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 막 이름이 야래꾸리한 것들. 그래서 뭐 키스방, 뭐 전립선 마사지, 유리방, 성인 PC방 이런 것들 다 풍속영업소에 들어갑니다. 이름 자체가 완전 이상한 거, 이름 자체가 이상한 거. 이것을 성적 서비스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들도 풍속영업소에 들어갑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이 한번 적어주세요. 풍속영업소가 아닌 거, 그러니까 X 아닌 거, 아닌 것에 PC방, 다방, 티켓다방, 호소카, 호프소주방 카페, 호소카 이런 것들은 풍속영업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위에 성인 PC방은 풍속영업소잖아요. 성인 PC방 벌써 이름부터 그냥 성인 PC방, 뭐 PC방이 성인 PC방이야. PC방은 성인 PC방은 풍속영업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게임 제공업이 다 풍속영업소거든요. 그냥 게임 제공업이니까 이 일반 게임 제공업, 청소년 게임 제공업 다 풍속영업소예요. 그런데 PC방, 이 PC방이 공식 명칭이 뭐예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이거든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그게 PC방이거든요. PC방은 풍속영업소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게임 제공업, 일반 게임 제공업이 성인 게임 제공업을 일반 게임 제공업이라고 하죠. 일반 게임 제공업. 그다음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전부 다 풍속영업소에 들어가는데 PC방은 풍속영업소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방, 티켓다방 꼭 풍속영업소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티켓다방 안 들어갑니다. 이 티켓다방이라는 것이 티켓 영업을 하는 다방이죠. 이 티켓 영업이라는 것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시간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고 사람을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티켓 영업입니다. 그래서 티켓 영업이 진짜 뭔가 티켓 영업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기도 하는데 꼭 반드시 성매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티켓 영업이라는 것이 그냥 커피 시키면서 너 1시간 놀다가 라고 하면 1시간 와서 그냥 말동무 해주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1시간에 뭐 3만원, 4만원 이렇게 해서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티켓 영업입니다. 그래서 티켓 영업, 사람을 시간 단위로 머물게 한 다음에 시간 단위로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이 티켓 영업이죠. 그 티켓 영업을 하는 티켓다방, 풍속영업소에 안 들어갑니다. 꼭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자, 오른쪽에 풍속영업 단속과 관련된 그 판례를 보시면요. 자, 다에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형태의 주점 영업을 했다면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란주점에 해당한다. 주로 술을 팔면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그 식품 접객업소의 종류가 휴게 음식점업,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업, 단란주점, 그다음에 유흥주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휴게 음식점업에서는 여기는 이제 술을 판매할 수가 없고요. 일반 음식점업은 술을 판매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수적으로 즉 주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일반 음식점입니다. 자, 단란주점은 주로 술을 판매하죠. 주로 술을 판매하면서 그 다음에 손님이 노래 부르기까지 할 수 있죠. 자, 유흥주점은 주로 술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 부르고 춤도 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흥 종사자까지 둘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 유흥주점이죠. 그래서 우리 저 룸사롱 있지 않습니까? 룸사롱 자체가 불법 영업소가 아니에요. 룸사롱에 접대부 있지 않습니까? 접대부 법에 유흥 종사자 둬가지고 거들어 주면서 이렇게 마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성매매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않으면 합법적인 업소가 이 룸사롱 유흥주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반 음식점이 술을 판매할 수는 있는데 우리 저기 식당 가면 다 소주, 맥주 팔잖아요. 술을 판매할 수 있어요. 대신 부수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일반 음식점인데 호프소주방 카페를 딱 봐봐. 호프소주방 카페 주로 음식을 팔아요? 주로 술을 팔아요? 주로 술을 팔죠.
그러면 호프소주방 카페는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야 돼요? 호프소주방 카페에서 단란주점 허가를 받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왜 단란주점 허가를 받지 않아도 왜 돼? 판례에서 이 호프소주방 카페 주로 술을 팔더라도 노래 부르는 것은 없잖아. 호프소주방 카페에서 노래 부르는 시설은 없잖아. 노래 부르는 시설을 하려면 그때는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손님 노래 부르는 것이 없는데 주로 술을 팔아. 그것은 입법의 미비죠. 이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입법의 미비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이익으로 해서 손님 노래 부르기는 시설이 없어. 그러면서 주로 술을 팔아. 이게 호소카요. 호프소주방 카페. 이것은 일반 음식점에 해당한다. 그래서 단란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그냥 하면 되지. 아니, 단란주점 허가를 받는 순간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세금 요율이 달라. 그래서 일반 국민한테 유리하려면 일반 음식점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호프소주방 카페 노래 부르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술을 판매하지만 부수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허가만 받아도 그냥 호프소주방 카페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원에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고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았으면 주로 음식을 팔면서 부수적으로 술을 팔아야 되는데 주로 술을 조리 판매하는 형태의 주점 영업을 했다면 맨 끝에 단란주점업에 해당한다? 아니, 일반 음식점에 해당한다. 즉 일반 음식점 허가만 받으면 할 수 있다. 단란주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례가 내렸고요. 자, 라에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서, 여기 왜 18세 미만이 왜 나와? 지금은 19세 미만이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이 연 19세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법이 18세 미만이었어. 그래서 판례가 이상하게 18세 미만이 왜 나오면 옛날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 가사라는 말이 설사 이 말입니다. 설령 또는 설사,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행위가 정당할 수 없다. 즉 부모의 동의를 받았어도 청소년한테 술 팔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만약에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술집에서 술 팔아도 된다. 부모들 죽어나 부모한테 이거 동의서 써달라고 얼마나 부모를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한테 술, 담배 팔지 못하는 거냐, 무조건 팔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 허락을 받아도 안 되는 거죠. 자, 마에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 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워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뭐가 숨어 있냐면 주인이 이 티켓걸을 불러준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직접 불렀어. 또 손님들이 직접 티켓걸한테 직접 돈을 줬어. 그러니까 주인이 막 중간에 개입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노래방 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노래방 주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소 주인이 중간에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업소 주인이 고용한 것으로 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가면, 여러분 노래방 안에 전 가봤죠. 노래방 안에 가면 거기에 그렇게 노래방 테이블에 딱 여자들 부를 수 있게끔 그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 전화를 해. 불러. 그럼 노래방 손님들이 직접 부른 거잖아요. 손님들이 직접 불러서 왔어. 갈 때도 돈을 그 티켓 걸들한테 직접 돈을 줘서 보내. 그러면 꼭 노래방 주인은 관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노래방 주인이 전화번호를 거기 위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화하는 거잖아요. 또 티켓거리 들락날락하면서 노래방 주인이 다 알고 늘상 그 업소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 노래방 주인을 이 티켓걸 고용한 것으로, 접대부 고용한 것으로 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고요. 그렇지, 이걸 만약에 처벌 못하면 편법으로 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처벌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고요. 1217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해 가는 법률. 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해 가는 법률에서
처벌하는 그 성매매가 자, 성매매를 처벌하고요. 또 성매매 알선 등 행위까지 처벌하죠. 그래서 기본 성매매가 이제 성매매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뭐 각종 뭐 손님 유인하고 뭐 그다음에 여기 장소를 제공하고 이렇게 성매매 근처에서 성매매를 도와서 이루어지는 일들 싸그리 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다 넣어서 함께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따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따로 이렇게 처벌을 합니다. 자, 디귿에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뭐 감경해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리을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면제해야 된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대신 신고, 자수한 사람은 감면할 수 있고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신고, 자수한 사람은 감면할 수 있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1218번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자, 기억에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제한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 행위를 제외한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유사성교 행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매 처벌법이라고 부르죠. 성매매 처벌법에서의 성매매는 성교, 유사성교죠. 성교, 유사성교, 유사성교까지 포함됩니다. 자, 대신 아청법에서의 성매매는 좀 더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확장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성교, 유사성교 플러스 접자까지 해서 접촉, 노출행위, 자유행위까지 넣어서 처벌합니다. 그래서 아청법에서는 특별히 용어가 성매매라고 하지 않고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표현을 하죠. 아청법에서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 유사성교 플러스 접자까지 접촉, 노출행위, 자유행위까지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 개념에 넣어서 그렇게 처벌합니다. 이 성매매 처벌법에서는 성교, 유사성교까지 디귿에 성매매 피해자란 유괴 유력에 의해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목적에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말합니다. 자, 다만 고용관계로 인해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서 마약 등에 중독되어서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딱 봐도 성매매를 했는데 뭔가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불쌍하게 성매매를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성매매 피해자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쉽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성매매 피해자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매매 피해자에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서 마약에 중독돼서 성매매를 한 사람도 당연히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자에 포함됩니다. 자, 미음에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 아니죠. 그냥 처벌하지 않습니다. 면제하는 거죠.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1219번 경무죄 처벌법상 법조형이 가장 무거운 것은 경무죄 처벌법이 어떻게 돼 있죠? 3조 1항, 3조 2항, 3조 3항이 있습니다. 3조 1항이 10만 원 이하 벌구가, 3조 2항이 20만 원 이하 벌구가, 3조 3항이 60만 원 이하 벌구가 그냥 확 뛰어버리죠. 그래서 60만 원 이하 벌구가. 근데 3조 1항 10만 원 이하 벌구가는 40개 조항이 있어요. 요울 이유가 없고 요지도 못하고 20만 원 이하 벌구가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방광, 암출, 그래서 업무 방해, 거짓 광고, 암표 매매, 출판물 부당 게재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3조 3항이 60만 원의 벌구가 2개, 주거, 관공서 주치서란, 거짓 신고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암출 주거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정에 가장 무거운 것은 1번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관공서 주치서란이죠. 그래서 방광암출 주거의 주 관공서 주치서란. 그래서 60만 원 이하 벌구가고 나머지는 2번이 이제 암표 매매 해가지고 20만 원 이하 벌구가, 나머지 3번, 4번은 10만 원 이하 벌구가 해당합니다. 자, 넘어가서 1220번 경무죄 처벌법상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알맞은 것은, 자, 딱 보니까 방광암출이네. 그죠? 기억의 출, 니은의 광, 디귿의 방,
리을의 암, 그래서 방광암출 다 그냥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20만 원 이하 벌구합니다. 20만 원 이하 벌구가. 자, 1221번 겸허죄처벌법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떤 경우라도 겸허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주거 확실하면 현행범 체포할 수 없고 또 체포영장 신청할 수 없는 것이 경미범죄죠. 경미범죄. 그걸 갖다 이제 경미범죄 특칙이라고 하죠. 즉 다액 50만 원 이하 벌구가에 대해서는 주거 부정인 경우에만 현행범인 체포할 수 있죠. 그런데 경무죄처벌법에서 3조 1항 10만 원 이하, 3조 2항 20만 원, 3조 3항은 60만 원 이하. 그래서 다액 50만 원 이하 거기에 안 들어가죠. 경미범죄 특칙에 적용되지 않는 3조 3항 주거에 대해서는 주거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현행범인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주치소란 그다음에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주거가 확실해도 현행범인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어떤 경우라도 체포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주거에 대해서는 관공서 주치소란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주거가 확실한 사람도 현행범인 체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할게요.